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정보의 김 선생입니다. 자, 이제 그 투부정사는 완전히 이제 마쳤고요. 어제 부로 어, 가장 어려운 이제 좀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독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은 투부정사는 정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분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분사. 자, 분사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 분사는 말 그대로 이제 형용사의 한 부분이죠. 형용사라는 거죠. 이 형용사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째는 반드시 이제 형용사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니은으로 이렇게 끝나든가 뭐 리을도 있죠, 여러분. 네. 니은으로 끝나든가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자, 다시요.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보통 뭐뭐 하기 위하는 투부정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음. 자, 하는은 보통 현재 분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또 뭐뭐 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현재 분사가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렇죠? 자,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할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뭐 할은 투부정사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보통 되죠. 자, 자,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자, 이때 1번은 즉 명사를 앞에나 뒤에서 앞에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면서 그렇죠? 상태, 명사의 상태를 수식을 해 주는 거죠. 한 단어일 때는 보통 앞에서 하고 특히 뭐 이제 부정되면서 something이나 뭐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한 단어더라도 보통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 주죠. 어. 뭐 something precious 뭐 귀중한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어일 때는 대부분 앞에서 해주는데 something이나 이런 그 부정대명사 일부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뒤에서 해준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도 나왔을 때 예를 들어 enough라든가 뭐 har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다시 부사가 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래요. 자, 명분사란 즉 형용사의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지금 하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또 하나는 뭐죠? 동사가 없어서 동사를 만들어주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게 이제 보통 이 형식에서 특수하게 나온다 그랬죠? 뭐 아름답다나, 지금도 얘기했지만, precious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precious라는 동사, 아니, 형용사가 나오면 귀중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귀중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비동사를 플러스를 해서 이게 귀중하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용법을 보통 이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문장의 형식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때. 자, 문장의 한 부분을 차지할 때고, 이거는 단지 이제 명사를 꾸며줄 때 이렇게 형용사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니은으로 명사를 앞뒤에서 꾸며준다. 자, 한 단어일 때 뒤, 그다음에 두 단어 이상일 때는 구나 이제 절 같은 경우가 그렇죠. 뒤에서 꾸며준다. 그다음에 이 번째는 문장의 형식을 차지한다. 자, 문장의 형식을 차지하는 건 자, 주어 동사의 보호의 이 보호를 차지하거나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를 차지할 때 이때는 이제 동사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단지 그냥 이렇게 형용사만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형식의 문장에서 단지 형용사만 쓰인다는 거죠. 동사는 하나만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사를 이제 형용사를 생각하실 땐 반드시 서술적 용법,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니 그 문장의 형식에서 차지하는 그 서술적 용법, 그 다음에 니은으로 끝난 제한적 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자, 위에 걸 제한적 용법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뒤에서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부사도 있고 지금은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특히 이제 비투용법 같은 경우는 서술적 용법으로 본다. 자, 이 얘기죠. 서술적 용법 하셨죠? 보시면 알아요. 예, 다시 이제 부연 설명 안 할게요. 거기 자세하게 설명됐으니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뭐 있죠? 보통 형용사를 제한적으로 꾸며줄 때가 뭐가 있나요? 특히 이제 관계대명사가 많이 하죠. 관계대명사로,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로 이끄는 이런 절들은 대부분 제한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게 생략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단지 이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절에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절, 특히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경우에 콤마가 찍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때는 그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다 거의 대부분이 제한적 용법, 서술적 용법으로 이렇게 다 쓰인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바로 이제 분사에서 그러면 분사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게요. 자, 여러분 분사는 뭐냐면요. 즉 이거죠.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인데, 음, 분사라는 건 형용사인데, 자,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다. 그러면 현재 분사는 어떤 형태냐? 또 왜 만들었냐? 자, 현재 분사는 보통 형용사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반드시 필요하니까 뭐든 만드는 거다. 불필요한데 만들지는 않는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이 분사라는 자체의 성격은 동사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거는. 어떤 나라든 동사가 명사는 상관없죠. 이름, 물건을 뭐 이렇게 뭐 추상적인 됐든 뭐가 됐든 물질이 됐든 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 이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형용사도 마찬가지의 상태인데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이제 구구장창 게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문장을 느려트리다 보면 당연히 이런 단어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이런 동사 부분에서 당연히 동사는 하나만 나와야 되고 이런 동사를 변형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일련의 투부정사라든가 지금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동명사도 있지만요. 자, 현재 분사라는 얘기는 즉, 자, 다시 뭐 이렇게 see you를 놓고 이제 삼형식 문장이에요. 삼형식 문장. 자,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I see you 했을 때는 내가 너를 보고 있는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주어가 나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을 때는 이거를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주어가 없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주어를 뺀 나머지 문장 형식의 삼형식 문장에서 그쵸? 자, 이 삼형식 문장에서 자, 이거를 너를 보고 있는 이러고 하고 싶다는 얘기야. 너를 보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 C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줘서 자, 보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되게 하자. 자, 이렇게 1번.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간다인데 나는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고 있다라는 말은 동사는 이건 간다지. 그죠? 가고 있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약속을 그렇게 한 거죠. 야,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이렇게 ing를 붙여서 가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죠? 가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자. 그럼 가고 있다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게 비동사 m을 붙여줘서 이렇게 이 형식 문장이 나오는 거죠. 나는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쵸, 여러분? 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현재 분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 뜻을 능동적인 이 뜻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현재 분사다. 자,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자,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얘기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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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I love her. 자, 근데 그녀는,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는, 당연히 그녀가 주어야 올 수 있잖아, 이렇게. 그쵸? 그녀가 올 수 있는데, 그럼 그녀는 나에 의해서 사랑받았다가 되는데, 이때 러브에, 그쵸? 보통 우리가 동사에 ed를 붙이거나 불규칙 변화를 시켜서, 음, 이거가 수동의 뜻을 가진, 즉, 패시브의 성격을 가진 형용사가 된다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이거를 과거 분사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자. 보통 이제 PP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하죠.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랑되어진이라는 형용사죠. 되어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비동사가 다시 와야 되겠죠. 어, she is loved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할 때 by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수동태 문장의 하나죠. 보통 삼형식서부터 수동태가 나오죠. 그렇죠? 목적어가 다시 주어 자리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수동의 의미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음.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통 이렇게 바이가 안 들어가죠. 수동태 문장에서도 이제 위치가 들어가죠. 위드가 들어가든 전치사가 많이 그때그때 전치사는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감정을 나타내는 서프라이즈나 뭐 디스포인트나 뭐 이런 거 많이 바뀌잖아요. 꼭 바이로 안 오죠. 그렇죠? 전치사는 가변형이다. 바뀔 수 있다. 체인지업을 하다. 그렇죠? 체인지업을 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수동태 문장인데요. 자,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과거 분사는 이렇게 해서 수동태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보통 이제 삼형식 문장에서는, 자, 삼형식 문장에서는 보통 삼형식 문장 형식이 어떻게 되죠? 주어, 자, 삼형식에서는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삼형식에서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즉 과거분사가 이제 들어간 수동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적어가 이렇게 오겠죠, 여러분. 자, 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비동사가 오거나 뭐 get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오거나 해서 이게 이제 동사에 ed가 붙거나 불규칙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쵸? 한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그다음에 뭐니? 이제 명사 이렇게 주어가 목적격으로 이렇게 오는 거겠죠. 얘가 이렇게 와요. 그렇죠? 이렇게 오죠. 자, 이거는 간단해요. 자, 근데 이제 사형식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두 개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오겠죠? 그러니까 두 수동태를 두 개로 만들 수 있겠죠? 이건 뭐 해보시면 아는데 너무 쉽죠? 그냥 예를 들어, 나에게, 어, 어,
he라고 할까요? he give me a book 이랬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북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직접 목적어를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넣어줘야 되지.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원래 이렇게 대부분은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 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더 북.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자, 비동사 나오겠죠. 더 북. 한 다음에, 어, 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불규칙 변화하죠? 기분. 이런 식으로. 그쵸? 그쵸? 맞죠? 자, 이게 이제 수동태 문장. 주어진 거죠. 그 책은, 어,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죠, 나에게. 그러니까 이때는 to by가 아니라 to me가 되죠. 이렇게 보통. 그쵸? 이걸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면, 즉, 간접 목적하고 직접 목적하고 차이,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우리가 저희가 되잖아요. to me가 되잖아요. 그렇죠? He give a book to me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He give a book to me 이런 식으로. 또는 per가 붙든 to가 붙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반드시 by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초등용 영어고요. 여러분, 그건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알기 쉽게 하는 초등용 영어고 이제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자, 자 이렇게 돼요. 한 다음에 뭐 by, 힘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정석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보통 이건 이제 생략 많이 하고요. 그쵸? 그쵸? 음, 음. 자, 이것도 똑같아요. I am given. 나는 받았어.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책을 넣어주시면 돼요. 난 책을 받았어. 밖에는 안 되죠. 그쵸? 여러분? 밖에는 안 돼. 문장 형식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게 생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 사형식 문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다음에 뭐 by him 이렇게 되겠죠. 이건 생략 가능하고요. 그쵸? 할 때 이게 나오는 이제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기분으로 시작되는 이 관형구 즉 뭐니 독립분사 구문의 기분으로 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요. 오형식 문장이에요. 자, 오형식 문장 한번 볼게요. 자, 오형식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I saw her 뭐 study English라고 해요. 자, study English. 자, 이때 이 오형식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 거냐? 당연히 목적어가 이 사람이죠. her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she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와서 당연히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얘도 불규칙 변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과거형이니까 she was 이렇게 오겠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seen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녀는 보여졌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었다는 건 보여졌어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 형식으로 형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형식상은 주어, 동사, 보 이렇게 이 형식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형식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나에 의해서 보여진 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고요. 뒤에 쓰면 되니까. 자, 이건데 동사를 써줘야 돼요, 안 써줘야 돼요? 이미 나왔으니까 또 이 형식 끝났으니까 그냥 형식상 이렇게 툴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제가 얘기한 대로.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형식상 툴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형식상.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동사를 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를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동사는 이미 여기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미. 동사는 접속사가 없는 이상에는 동사 형태는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돼요. 접속사가 들어가는 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접속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형용사가 되든 명사가 되든 부사가 되든 하기 때문에 해석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다로 끝나는 이 동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만 나와야지 이게 만약에 이게 동사가 된다면 다다가 된다. 그쵸? 즉 원형 부정사라는 것 자체도 생략이 된 것뿐이지 투명해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래서 동사를 없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뭐 예를 들어,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She make me happy. 어떻게 할까요? 자, 나는 이렇게 am, 그쵸? 어, am made, am I am, 자, made, 그쵸? happy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써주시면 돼요. 문장 형식 끝났기 때문에. 네. 네. 어차피 여기는 지금 이게 없죠? 동사가 없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동사가 생략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이게 그쵸 여러분? 오형식은 그렇다고 그랬죠? 투비는 무조건 생략을 하죠. 네. 자, 그러고 이제 by her라고 하시면 되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by를 써주시면 돼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쵸? 자, 이게 이제 수동태의 전부예요. 이게 수동태의 전부. 음. 오형식 수동태 전부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셨고요. 보시면 어, 자, 마지막으로 하나 어떻게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댐이라는 거 자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음이 어떻게 되죠? 영어에서 듬으로 돼요. 듬. 그러니까 힘이나 듬이나 이렇게 빨리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I heard them 이렇게 돼요. I heard them 이렇게. I heard them 이렇게 안 됩니다. I heard them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듣기 평가하실 때 I heard them 말할 때도 그냥 말을 하실 때도 I heard them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heard them 이렇게. 네. 뭐 자 이렇게. 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 나는 그들이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 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떡하죠? 데이가 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데이 워가 오겠죠? 복수형이니까.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헐드는 당연히 그냥 헐드죠? 이렇게. 헐드. 그죠? 네. 그들은, 들렸어. 영어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게 하나 빠졌네. 토크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토크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쨌든 뭐 좀 이상하다 했는데 I heard them talk about English 이랬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 heard가 사역동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동사 원형이 온 거죠. 자, 동사 원형이 왔는데 자, 이때는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빠졌네요. 자,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토크를 이렇게 아까도 그랬죠? 그 씨도 소도 지각 동사인데 C를 밑으로 내려오면서 당연히 to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건 O 형식이 아니고 E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한 다음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about English 이렇게 뭐 by me는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써줘라. 이렇게 왜? 문장에
이 형식이 끝났기 때문에 동사는 이미 나왔고 동사를 만들어주면 안 되고 이때는 5형식 문장이니까 이렇게 썼지만 그쵸? 이건 당연히 to가 생략된 거라고 했어요. 동사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망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나는 그들이 영어에 대해서 얘기한다를 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 안 되죠. 얘들도 마찬가지. 동사는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형식에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to를 붙여줘야 됩니다. 음. 이런 걸 만약에 to를 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동사가 두 개가 딱딱 붙어버리니까 형용사 다음에 동사가 왔다는 것 자체가 접속사가 없는데 말이 안 되죠. 음. 특히 오형식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 동사가 비동사지 이게 지금 사역동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건 그냥 비동사일 뿐이죠. 그쵸, 여러분? 아.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 수동태는 다 끝났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수거, 즉 관용어들은 어떻게 할 거니? 자, 이 이제 뭐 근데 이제 나오면 나오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그녀는 자, 이게 이제 관용구죠. 뭐뭐를 보살피다. 즉 look after죠. look after. after거나 look out for. 자, 이 뜻이 있어요. 이 뜻이. 그쵸? 또 care about 써셔도 상관없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좀 더 강조를 한다는 얘기, 단어가 하나씩 더 들어가면.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 그냥 똑같아요.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is taken.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taken care of. 한 다음에 by her.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관용어도 그냥 똑같이 왜냐면 문장 형식은 이 형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똑같이 써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된다. 어.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말을 많이 하죠. 여기까지 말을 많이 하고 말죠, 그냥. 음.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사는 자, 현재 분사가 있는데요.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용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고, 그쵸?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를 붙이거나 불규칙 변화한다. 규칙이 없는 거죠. 불규칙 변화한다. 어, 자, 그리고 이거는 수동의 뜻을 갖는다. 뜻을 자, 형용사는 형용사죠. 어드젝티브고 자,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뭐뭐 되어진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분사구문 같은 거 할 때 또 너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명사 나오고 이형식이나 삼형식 명사 나오고 뒤에서 과거분사가 나오고 이 현재분사가 나올 때 해석을 어떻게 해주실 거냐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음,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아까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걸 오형식으로 한번 써보면 아까 자 똑같아요. she 뭐 saw me 하세요. saw me 이렇게 work를 써도 되고 working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이제 오형식은 저기가 오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으니까 그쵸? working on street 뭐 working on the street 뭐 상관없죠.
자, 워킹 온 더 스트리트 했어요. 그러면 그녀는 내가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뭐 워크다운도 상관없겠죠? 어. 자, 거리를 걷고 있는 거를 이렇게 간 다음에 그냥 워크를 하셔도 상관없.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워크와 워킹은 걷고 있는 지금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걷고 있는 거를 보는 거고 똑같아요. 하지만 의미는 다시 틀리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건 약간 동적이죠. 오히려 더 이게 워킹이. 그쵸? 상당히 동적인 거죠. 그쵸? 어, 어. 스타디나 공부하고 있는 걸 봤어? 스타딩이나. 어.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문장이 스타딩으로 나오냐면요. 왜 문장이 이렇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얘가 존이라고 한다면, 존이라고 한다면, 이게 관계대명사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who, 이렇게, 한 다음에, is, 뭐, 이제, 쏘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was, 뭐, 예를 들어, studying English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음. 자, 다시, 다시 할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자, 보세요, 한번. she 한 다음에, 어, so, 톰, 이렇게, 톰, 뭐,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who 이렇게 관계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자, 지금 현재 분사. 자, 한 다음에 was, 이렇게, 그 다음에 studying, 이렇게 나오고, English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거 자체는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쵸? 이 후는 대수로도 바꿀 수 항상 있지만, 이거 자체가 뭐니, 이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생략이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쵸? 동산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게 지워지면. 몇 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렇게 나오는 게 된단 말이에요. 관계 대명사가 예를 들어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나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안 나온다는 얘기야.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문장 형식은 이렇게 써도 똑같고 지금 이거나 음,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야. 어.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이 지금 스타디가 얘는 그거보다 더 길죠. 스타딩은 좀 길고 있는 진행형이죠.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어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는데 스타디는 그 딸랑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는 하고 있는 그 사실 하나만. 하지만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다는 얘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쵸? 걷고 있는 사실, 또 걷고 있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건 그냥 이렇게 시간의 경과가 이렇게 쭉 오래 더 길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관계대명사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자, 이 현재 분사는 즉 현재 진행형이라든가 또는 능동적인 어떤 뜻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마디로 현재 분사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재 분사 구문 때문에 그런 거죠. 분사 구문 때문에 그렇죠. 분사 구문 때문에. 즉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 분사 구문.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까지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자,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다 끝났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자, 주어 문장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형식서부터 5형식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분사구문은 부사절처럼, 부사절을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부사절이 뭐 예를 들어 시간이나 뭐 양보나 조건이나 결과나 뭐 이유나 뭐 원인이나, 아니 이유가 원인이겠죠? 뭐 이런 것들. 이 시간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시간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뭐 완료나 뭐 있어요. 계속이나 뭐 있단 말이야. 또는 뭐뭐 했을 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as 어, 뭐뭐인 것 같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다시 일형식에서 오형식으로 나오는 문장들이 보통 여기 들어오든 여기 뒤에 들어오든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이렇게. 자, 그건 이제 위치는 자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자, 분사구문이란 건 뭐냐면 이때 이거 자체를 이 부사절 자체를 주어가 똑같거나 지금 이 주절의 이게 주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절의 주어랑 똑같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걸 굳이 주어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어를 생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주어를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남죠? 당연히 동사 다음에 이제 오형식이 남겠죠, 그쵸? 이렇게 오겠죠, 쭉 이렇게 오형식 이렇게 오겠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가 없어지니까 뭣도 없어져? 당연히 지금 이걸 나타내는 이 접속사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여러분. 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문장 형식 이제 이 형식서부터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이 형식서부터 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3, 4, 5 이렇게 와요, 여러분. 자, 오면 이때 이 동사 자체를 안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 ing를 붙여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또는 이게 예를 들어 ED로 왔으면 떻게 한다는 얘기야. 어. 아,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오면 자, 제가 한 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비동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넣어줘도 되고, 자, 그럼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분사구문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형용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when I saw her.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교과를 들어갈 거니까 이제 뭐 예문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접속사죠, 여러분. 이게 접속사예요. 자, 이제 주어, 동사 들어가는 이제 삼형식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쵸? 이제 삼형식 문장이 나왔어. 자, 인데 이게 주절의 주어, 동사하고 똑같더라 이거야. 이렇게. 어,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 뭐 그들이 그녀를 보았을 때, 아니면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을 때, 뭐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을 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걸 굳이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이게 일반적인 이제 분사구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을 왜 만드느냐? 그러면 이거를 삭제를 해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삭제가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거예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걸 붙여준다는 얘기야. 자, 동사 원형에다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현재분사 구문이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소용사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즉, 이게 분사가 된 거죠. 분사가. 그쵸? 여러분. 분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비동사가 앞에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그냥 단지 동사를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인 거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뜻을 갖는다는 거야. 그녀를 보면서 나는 음, think 뭐 예를 들어 thought 이렇게 she so beautiful. so 이렇게. 아이고 뭐야.
음, 다시. 자, 다시. 응. 그렇죠, 그렇죠. 아이, 뭐, 다 얘기 들었으니까 됐고요. 자, 이렇게. 자, 내가 그녀를, 자, 그러면 이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쵸? 자, 나왔는데, 자, 너무 참 재밌다. 이거를 진짜 분사구문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냐면 제일 어려워해야 하는데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쉽다. 그냥 접속사 들어가 있는 부사절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형식이야. 예를 들어 비동사 플러스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스타딩 뭐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 being 이렇게 되는 걸 이건 당연히 이제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being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being을 being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없애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어, 어. 그리고 이제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이게 너무 짧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이때는. 하지만 현재 분사는 중복이 되다 보니까 비동사를 거의 생략을 해줘요. 이렇게. 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왔을 땐 그렇다는 얘기야. 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비는 없어지고 이렇게 나오는다는 얘기. 이 앞에 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없어져 이처럼 얘처럼 이게 여러분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해석이 중요한 거. 자 여기 또 보세요. 자 왜 중요하냐면 그런데 이때 그녀를 보았을 때 그랬어.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그녀를 보았을 때 이랬어.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 시간도 있고 아까도 했지만 지금 많잖아요. 조건, 결과, 이유 뭐 그다음에 뭐 뭐지? 저 위에 붙은 거 뭐 양보 많단 말이야. 이때 내가 이걸 안 붙여주면 접속사를 안 붙여주면 조금 이게 시간인지 조건인지 양보인지 결과인지 이유인지를 아니면 뭐뭐처럼인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때는 접속사를 그냥 써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when sing her 이렇게 되는 거야. when sing her. 음. 특수한 경우로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사당 왜 선생님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원래는 접속사도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없어지면 접속사도 없어져야 되죠. 맞아요. 기본적으로 전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접속사가 없애면서 왜냐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영어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중복이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생략을 했는데 생략을 하면서 접속사를 없애다 보니까 부사절은 이 뜻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특수한 경우로 이렇게 접속사를 붙여주면 이 형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접속사가 나오고 이렇게 좀 모양이 우습게 된다는 얘기야. 접속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ing가 나오든가 저기 웬만하면 이건 빙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과거분사가 나오던가 이게 나온단 말이야. 문장에 이렇게 나오면 좀 우습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계시면 이건 굉장히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막 어지러워지는 거야, 이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니까. 아, 그녀를 어떻게? 그녀를 보았을 때 이렇게. 음, 그쵸? 그녀를 본 since면 그녀를 본 이래로. 또 until이면 그녀를 본 때까지.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once면, 그녀를 보았을 때. 그쵸? 일단 그녀를 본다면 상관없지만, 어, 그 다음에 as long as seeing 뭐 her 뭐냐면 그녀를 보는 것만큼 보는 한 그쵸? as long as도 이건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상당히 해석을 잘 해줘야 된다. 뭐뭐 한다면이나 뜻도 있다. 분명히 있다. 어. 자, 아무튼 일단 뭐뭐라면 뭐뭐 하는 한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특히 또 제가 지금 얘기했죠. 이 부사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분사구문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걸 모르겠어.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걸 세 개로 해줘라. 만약에 이렇게 접속사가 안 나왔고 그냥 이렇게 분사구문이나 그러니까 즉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게 뭔가 이제 구문이 나왔단 말이야.
일종의 삽입 구지. 절이 아닌 거지, 이제는. 그쵸? 그래서 구문이라고 하는 거. 구. 분사 구. 구. 자, 그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녀를 본다면, 이렇게. 어. 자, 그녀를 보았을 때, 먼저 이렇게 뭐뭐를 해줘라. 뭐뭐를 때로 보통 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이렇게 해라. 어. 해서, 뭐뭐 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세 개로 해석을 해줘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된다. 정말 돼요. 자,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해봐요. 그녀를 보았을 때 되지. 응. 그녀를 보면서, 자, 되잖아. 무조건 된다니까. 어.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접속사가 나와 있으면 그것도 해석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그냥. 어.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죠? S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시간은 뭐 분명해 이렇게 딱 나오니까.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이유라든가 뭐 이렇게 이게 나오면 목적이 나와도 나오죠. 왜냐하면 so that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막 위하여가 나오니까. 그쵸?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그냥 뭐뭐 해서 상관없어. S가 나오면 뭐뭐 했을 때 뭐뭐 해서 뭐뭐이처럼만 빼면 뭐뭐처럼은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어. 음. 보통 그렇지만 뭐 S if 나오고 뭐 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S가 나왔을 때 그냥 뭐뭐 해서 뭐뭐 했어 뭐뭐 해서 뭐뭐일 때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줘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된다. 웬만하면 다 된다. 어. 사실 안 그래요? if I were 내가 너라면 이 되지만 if 같은 건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지.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보통 모르는 거, 예를 들어 s라든가 뜻이 굉장히 많은 거, 올드 같은 게 도구나 even if 같은 경우 다 되잖아 해석이. 그쵸? 어, 어, 올드라든가 그쵸? even though라든가 해석 다 되잖아. whenever라든가 그쵸? wherever라든가 다 되잖아. 하지만 특히 이제 그 as라는 그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얘기지. 쭉 뜻이 나오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간도 몇 개야. 굉장히 꽤 되잖아.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것도 강약이 있을 뿐이지 도우든 이분 도우든 얼 도우든 뭐 그쵸? 뭐 거기서 거기야 해석은. 비록 뭐뭐일지라도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심지어 이분 뭐뭐일지라도나 비록 뭐뭐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말을 하면서 이때는 even though 뭐 even if 이렇게 음. 뭐 이제 쓰시면 그때 이제 그거는 영어를 좀 더 내가 공부하고 싶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although, though. 지금 though는 보통 구어체에서 그래도라는 뜻을 많이 쓰죠. though, 그래도. 보통 그렇게 많이 쓰죠. 그래도. though. 영화 보시면 판판이 나오는 게 though예요. though. 젊은 애들 쓰는 게. 그래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though, although. 그렇지만 여기서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쓰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쵸,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자, 분사구문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펜이나 접속사를 이렇게. 자, 지금 이 분사구문을 만든 이유는 이거고, 그 다음에 앞에 접속사는 들어올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 일단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자, 다시. 자, 어떻게 하라고? 분사는 형용사다. 그 다음에 일단 형용사라는 건 제한적 용법이 있고 서술적 용법이 있다. 자, 제한적 용법은 꾸며주는 거다. 서술적 용법은 문장의 이형식이나 오형식을 차지하는 거다. 자, 분사구문도 마찬가지다. 분사는 ing를 붙이거나 수동태를 만드는 ed가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 다음에 수동태를 만드는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3형식, 4형식, 5형식 다 뭐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자, 분사 구문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은 부사절에 주절의 주어가 똑같거나 중복이 될 때 거의 또는 그냥 빼도 된다고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그걸 비인식 독립 구문이라고 할 때 이때는 그냥 접속사 주어를 없애주면 당연히 접속사도 없어주고 거기에
ing를 붙여주면 된다. 동사 자리에 ing를 붙여주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뜻이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접속사를 앞에다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자, 이렇게 오늘 거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분사 구문의 분사는 완전히 정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제 책을 보면서 나갈게요, 여러분. 자, 너무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분사구문 투부정사를 이렇게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반은 이미 거의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자, 아시겠죠? 자, 분사구문. 제일 어려워하는 분사구문이 여기에선 2번에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저도 기분 좋고요. 아주 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예문을 가지고, 성문 기본 용어를 가지고 올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